동사에서 머뭇거리면 전체 문장이 그냥 무너져 버리거든요. 이 기본 동사, 큰 동사는 수십, 수백, 수천, 수만 가지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너무 높다는 건데 왜 지역적인 작은 동사에 집착하냐는 얘기예요. 기본 동사는 굉장히 말을 빠르고 신속하게 완성된 문장을 만들어주는 가장 핵심적이라고 봐야 돼. 이거 모르면 안 돼. 왜냐하면 새해 결심인 영어 공부가 보름을 못 넘기고 한 달을 못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지속하지 못할까? 비단 어학뿐만이 아니고 모든 게 다 그렇겠지만 특히 영어 공부는 잘하고는 싶은 마음이 한켠에 딱 있어요. 나 영어 좀 잘하고 싶어. 나 말 좀 할래. 이렇게. 그런데 또 한켠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푹 담그고 싶거나 열심히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해도 좀 잘하고 싶어. 이런 이중 심리가 계속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그래도 뭐 웬만큼 되겠지 하는 기대를 하고 유튜브 같은 데 구독을 해요. 한 셋째 주쯤 됐다. 그러면 이제 슬슬 그 유튜브도 열심히 보다가 안 보기 시작하거나 드문드문 보면서 그렇게 공부나 학습이 전혀 아니고 영어가 늘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무료 앱이라든지 유튜브 보는 사람은 그래도 좀 그런데 뭐 인강이나 책을 산 사람이 1월 셋째 주쯤 돼서 흐지부지 되면은 역시 나는 또 매년 이러네. 나 왜 이러지? 확실히 내가 의지력이 좀 딴 사람보다 좀 딸리는 것 같아. 큰일이다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 방법이 내가 잘못됐나? 아니면 이 교재를 내가 잘못 선택했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원래는 그 사람들이 목표가 뭐였느냐? 이런 사람이 많아. 다 그런 건 아닌데 원래는 영어로 유창하게 말하는 거를 꿈꾸고 상상해봐요. 회사 가서 내가 뭐 하고 뭐 옆 아파트 동에 사는 원어민 한 명이 있던데 그 사람하고 무슨 얘기하고 돈가스 한번 먹으러 가자는 얘기도 좀 하고 이러려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거창한 목표는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의 희망사항이기도 하죠. 넷플릭스 미드를 자막 없이 보겠다. 저는 이 목표를 가진 사람을 되게 많이 봤어요, 주변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솔직하게 얘기해볼까? 넷플릭스 미드를 자막 없이 본다? 영어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앱 몇 개 깔짝깔짝거리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 수동적으로 학습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꾸준함이 없이는 안 되는데 결국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구심점이라든지 멘토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시간관리라든지 동기부여라든지 늘었는지에 대한 프로그레스 트래킹 이런 게 전혀 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그냥 나 혼자 헬스장 가서 운동 열심히 해야지 하는데 한 일주일이나 2주일하고 무겁다 그냥 나와버리고 집에서 누워서 자버리는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진정 영어를 좀 잘하고 싶다. 이걸 달성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우선 큰 방향성을 잡아줘야 돼요. 두 번째, 시간 관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즉 여러분 혼자 일기나 뭐 책상에 일주일에 3시간 이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나름 도표를 만들어 놓고 딱딱딱 해서 주 2회, 두 번째 주는 3회, 세 번째 주는 또 2회, 네 번째 주는 3회 이걸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몇 시간이나 아니면 몇 분 이걸 만들어 놓고 시간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기부여란 건 뭐냐 하면 여러분 혼자 영어 공부를 하게 되면은 회사가 좀 바빠지거나 개인 일상사가 좀 바빠지면 바로 영어 뒷전에 밀려버리거든요. 그럴 때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께 가는 그 메커니즘이나 장치 안에 들어가 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늘었는지에 대한 트래킹이 예를 들어 최소 제가 볼 때는 monthly 단위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저희 스터디언 리뷰 같은 걸 풀어보면서 내가 암기했는 게 내가 다 까먹었나? 아니면은 기억하고 있나?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김지호의 기본동사 데이 6에서 이 컵의 손잡이는 독특하게 생겼네요 라고 하면 평소 같았으면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The handle of this cup is unique 이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고 나니까 맞다. 모든 것이 메인 파트를 주어로 잡아야 되니까 this cup 이렇게 주어로 잡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자동 반사적으로 동사 해제가 입에서 툭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this cup has a unique handle 이렇게 딱 맞춰봤는데 내가 원래 하던 방식으로 한 거야. The handle is unique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프로그레스 트래킹이 되는 거잖아요. 또 실수하고 원래 방식대로 회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내가 좀 아차 싶고 다음 달에 더 열심히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 그냥 수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 끌려갈 거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2027년 돼도 똑같이 여러분 영어 실력은 정체돼 있고 새로 또 올해는 진짜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걸 원하십니까? 오히려 저한테 잔소리 좀 듣고 올해 영어 잘하고 싶으시고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체계 없이 쳐다만 보고 있는 수동적인 학습 이것이 우리의 영어를 안 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쌤 자꾸 수동적으로 하지 마라. 뭐 쳐다만 보고 있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어 말하기를 단순한 파편적 표현이나 단어를 외우는 걸 넘어서서 똑같은 단어와 표현이나 동사나 이런 걸 외우더라도 이야기나 맥락 속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try라는 동사를 썼구나. 이런 걸 느껴보는 그런 공부가 필요해요.
문법과 어법도 필요할 때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원어민들이 문장을 조합하는 방식도 그 틀을 알아야 돼요. 영어는 주어가 메인 파트고 목적어나 보어가 그 주어의 성질이다. 이 말을 집요하게 제가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였죠? 그녀의 머리는 길다 할 때 her hair is long이 아니고 she has long hair. 이거거든요. 이게 원어민들, 즉 영어라는 언어가 말을 풀어가는 방식이에요. 이거에 대한 깨달음이 한번 와버리면 영어가 조금 더 한 단계 쉽게 느껴져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는 걸 알면 또 한 단계 쉽게 느껴지고요. 결국에는 좋은 교재와 좋은 강의 같은 걸 듣는 이유는 내 소중한 시간을 좀 단축시키고 효율적으로 더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법이라든지 어법을 한 방의 설명으로 선명하게 그동안 찜찜했던 걸 알면은 문장 암기가 쉬워지고 그 결국 영어라는 외국어도 암기를 안 하고는 이겨낼 방법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나온 책과 이걸 홍보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기본 동사, 큰 동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기본 동사, 큰 동사는 수십, 수백, 수천, 수만 가지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너무 높다는 건데 왜 지엽적인 작은 동사에 집착 안 하냐는 얘기예요. 시험 영어를 독해 시험을 칠 사람은 외워야죠. 하지만 영어 말하기를 잘하려면 빈도수 높은 동사를 많이 외워가지고 말을 쉽게 하는 방법을 외워야지 왜 그걸 외우고 있냐. 저는 이 말씀을 꼭 하고 싶다. 이러한 큰 동사를 공부해야 되고 말하기에 꼭 필요한 문법은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용어 안 쓰고 싶은데요. 원어민들은 분사구문을 너무 많이 써. 스피킹할 때조차도. 쉬운 분사구문에 어려운 거 말고. 그러니까 이런 거 모르고 그러면 저는요. 할 수 있어요.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문법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뭐가 중요하다? 영어라는 랭귀지가 말을 이어가는 어순을 잘 꿰뚫어야 돼요. 그 규칙성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출간된 김조의 기본동사 100은 제가 출간한 김조의 영어 100, 그 다음에 김조의 구동사 100, 김조의 기초 영어 100, 그 다음에 김조의 기본동사 100 이렇게 나왔는데 이 난이도로 치면은 기초 영어 해야 100보다 한 단계 위, 그 다음에 김재의 영어 해야 100보다는 훨씬 쉬워요. 따라서 암기가 좀 쉬워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 책을 제가 든 이유는 뭐냐 하면 이 기본 동사는 결국에 내가 내뱉는 영어 문장을 되게 유연하고 말랑말랑하게 해줘요. 어려운 단어를 쓰면은 너무 무겁게 들려. 그 단어가 빨리빨리 생각이 안 나면 이걸 제가 얼마 전에 가브리엘 쌤과의 영상에서 If you hesitate on the verb, 즉 동사에서 머뭇거리면 the whole sentence falls apart. 전체 문장이 그냥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본 동사는 굉장히 말을 빠르고 신속하게 완성된 문장을 만들어주는 가장 핵심적이라고 봐야 돼.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 이제 많은 그 학생들이나 독자분들이 영어 회화 100 이러면 좀 회화 이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기본 동사니까 좀 기본 동사 공부하나? 이렇게 지엽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get, have, take, make, do. try, finish 이런 동사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기본 동사들인데 이것들이 바로 미국인들, 영미인들이 일상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동사인데 미국인들이 평균 미국인 기준으로 일상에서 사용하는 즉 전문적인 발표라든지 신문 기사나 학술지 이런 게 아니고서는 10문장 쓰면 9문장은 다 기본 동사로 소통한다. 어려운 동사 쓰는 법이 절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본 동사를 잘 쓰지 않고는 대화가 어렵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뭘 하다라고 하는 두 동사 아시죠? 이 두 동사가 아카데믹한 글에서는 예컨대 이런 그 예문을 한번 공유해보면 과학자들이 연구를 시행했다 이러면 한국말도 시행했다라고 근사하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어민들도 Scientists conducted research. 즉 conduct라는 단어를 쓰면은 이런 연구를 수행하다라는 뜻이 돼버려요. 근데 친구 제프와 만나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They more research. 뭐 할까요? 두 동사를 씁니다. 따라서 they did research. 얼마나 편하냐 이 말이죠. 몸에 힘이 안 들어가잖아요. conduct 힘이 쓸 때 온몸에 그냥 경기를 이루듯이 정말 몸이 아플 만큼 힘이 들어갑니다. 저도. 그래서 전문 통역사가 제약회사에서 발표를 하는 통역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다음에는 they did research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너 대학 때 전공 뭐 했어? 하니까 수학을 전공했습니다라고 명료하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수학이었죠 뭐 이렇게 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I did math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쉬운 것이 안 되는 사람이 되게 많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동사 100은 제200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사는 총 58개라고 보셔야 돼요. 이 58개의 동사가 소개되고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새해 되면은 여러분 자꾸 처음에는 의지 충만 도파민 극대화되다가 셋째 주 되면 확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겨내는 방법 하나 소개해드릴까?
김재호 기본동사 100에는 이게 앞에 가장 범용성이 뛰어난 동사가 뭐가 지금 딱 구성이 됐냐면 have, get, 그 다음에 make, take, do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day 34까지고 책 페이지로 치면 135페이지까지 돼 있어요. 일단은 거창한 목표가 오히려 지속성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 따라서 너무 큰 욕심 내지 말고 have, get, make, take, do라는 일단 day 이게 34인가까지만 일단 공부하자고요. 이것만 잘 버무리면요. 솔직히 일상에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필요한 웬만한 문장들은 거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영어 학습의 뜻밖의 행운이 찾아올 거야. 진짜. 제가 이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 알겠죠? 그러면 중급 학습자들에게 따끔하게 한 말씀 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 대외적으로는 나 정도면 그래도 영어 좀 하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집에 돌아와서 자기 자신은 알아요. 내 영어가 어떤 수준인지. 조금은 하는데 사실은 내가 하는 영어가 어색하고 원어민들이 조금만 빨리 얘기하면 알아듣는 것도 50% 밑으로 떨어지고 나머지는 그냥 알아들은 척 희미하게 이해하고 넘어가고 오케이 그러고 그냥 끄덕끄덕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 넷플릭스 미드는 내용으로 대충 알아듣는 거지 한 문장 한 문장을 알아듣는 게 전혀 아닌 것들.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고 회사 가서는 영문 이메일 쓰면서 실제로 원어민들하고 스몰 토크는 잘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 학습자들 중에. 그래서 솔직히 냉정히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하자면 내가 만들어내는 문장이 원래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법이 아닌 내가 한국어로 그냥 번역한 거야 다. 그런 중급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요. 불필요하게 근사한 표현만 쓰고 쉬운 영어는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는 김재호 기본동사 100은 필수예요, 필수. 이걸 꼭 기억하시고 저희를 믿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새해 2026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영어 공부. 올해는 다시는 2027년에 또 영어 공부 다시 새로 해야지. 스타트 오버라 그러는데 새로 시작하는 일 없도록 저희와 함께 달려봅시다.